너희도 그때 하던 오지 마. 원래 안 오는 거 아니야? 원래 안 하는 아무 적이 별로 안 해. 모두가 안 해. 그치, 그러니까 쉬는 날은 없을 거다라는 뜻이야. 3월달에 한번 놀러 갔다 올게 그러면. 3월달에. 봅시다. 지난 시간에 숙제가 그 앞에 사인 코사인 그 함수 쪽은 저번에 다 했지? 네. 다 했고 센수학을 내가 추가 숙제로 내준 거고. 네? 센수학 내주지 않았어? 99초까지 풀어놓은 거예요. 99초까지 하고 팬도 있었는데 잘안 돼. 센도 그러니까 센도 해오라고 했잖아. 그래요? 그럼 선생님 너책 보고 있잖아. 야 이거 나중에 디탈 나면 안 돼. 어차피 나중에 그렇구나. 센수학 한 번에 검사할 거야. 나도 그렇게 쉽게 잡기 이거 RPM 끝나고 나서 너네 숙제했는지 내가 센수학 검사하고 할 거야. 그때 우리가 하기로 한 데까지는 돼 있어야 돼. 안 되면 또 따로 봐야 돼 우리. 힘들어. 센수학 그거야. 너는 어디까지였니? 190쪽. 그래 선생님이 체크해줬는데 그때 너 아니니? 누구 책으로 보고해줬는데 내가? 야미식 맞아요. 야 너는 너 아파 지금. 이미 너 머리가 좀 아프네. 아니 그런가요? 야 치매 아니야? 까먹은 거 아니야? 경영팀. 그래. 아닌데. 너 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센서 들고 사람이 너밖에 없었어.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너 책으로 얘만 좀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선주가 빨랑빨랑 좀 넘겨봐 이래가지고 쌤이 아직 안 넘기시잖아 그러면서 맞지? 이봐.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RPM 숙제도 99초까지 안 했어. 그거 맞아. RPM 그거 플러스 쌤. 그러니까 RPM 숙제 범위가 너무 적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말이 껴있잖아. 주말이 껴있으면 숙제량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센수학을 대신 내준 거지. 우리가 진도를 못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센수학식을 사놓은 거야. 그래야 RPM 진도를 못 나갔을 때 대체 숙제물이 그걸로 나갈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형? 오늘부터 잘하면 되지. 그쵸. 일단 98페이지에서 질문 받을게. 98페이지. 793번이랑 792번. 793이랑 792랑. 똑같아요 저. 792번 먼저 보자. 원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 두 원의 교점을 B랑 D라고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인지 모르는데 여기에 A점이 이렇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어서 삼각형이 이렇게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 위에 C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어서 또 다른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태야.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ABD 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이래? 3. 3이다 얘기한 거고 두 번째 큰 원의 반지름을 6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사인 C분의 그 다음에 사인 A의 비율을 구하시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지. 일단 여러분들 항상 외접원이 나오면 무슨 법칙? 사인 법. 무조건 사인 법칙이지. 외접원이 나온다 그러면 사인 법칙을 써먹어야 되는 건데 반지름의 길이를 줬다라는 건 사인 법칙상에서 비율을 줬다는 것과 같은 말이지. 그치?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각 B지 각 B 네. 이 맞은편에 있는 길에 스몰 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그러면 사인 b분의 스몰 b의 비율이 반지름의 2배인 6으로 정해져 있다. 이걸 알려준 거지 지금. 마찬가지로 이 원에도 똑같이 6이라는 비율을 주신 거야. 근데 이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 여러분들 같은 거 어디를 선택을 하겠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겹치는 부분을 일단 타겟팅 해주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리고 문제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타겟팅을 해줬어? 요 각 A에 대해서 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고 각 C에 대해서 사인 값을 물어보고 있는 상태지. 그러면 비율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작은 원부터 먼저 보자. 사인 A 그 다음에 여기 BD 길이 있지. BD 길이랑 K라고 할게. 사인 A분의 K지. 이 값의 비율이 몇으로 정해져 있다? 6으로 6으로 정해져 있다. 그럼 두 번째 사인 C 큰 원 보는 거야. 사인 C와 BD 길이의 비율이 몇으로 정해져 있다? 12로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럼 얘네 둘 연립시킬 수 있겠지. 그럼 K를 소거시킬 수가 있거든?
첫 번째 식은 K라는 놈을 6 sin A라고 쓸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식은 K라는 놈을 12 sin C라고 쓸 수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때?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의 비율이 K라고 하면 sin A의 비율은 2K가 될 수밖에 없겠지. K라고 하면 또 헷갈리나 할까? 아 뭔지 알 것 같아. 비율이 2대 1인 거지. 그래서 sin C랑 sin A의 비율이 어떻게 되면 돼? 2가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괜찮지? sin 법칙은 다 비율로 얘기해. 비율. 자, 넘어가서 793번 봅시다. 793번.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에 내접하는,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내접하는 ABC 삼각형이 이렇게 있대. 자, 이 상태에서 주어진 관계식이 5에다가 사인에 A 플러스 B 한 거에다가 다시 사인 C를 곱해서 요 값이 4가 된다는 관계식이 나와 있고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루트 5라고 준 상태다. 자, 봅시다. 자, 일단 보자마자 A 플러스 B라는 값은 우리가 각을 어떻게 변환시켜야 돼? 이 각이랑 이 각을 더하는 건 전체 180도에서 이 각을 빼면 되니까 파이 마이너스 C 정도로 쓸 수가 있는데 사인 파이 마이너스 C는 누구랑 똑같은 거야? A 플러스 파이에서 C 아 파이에서 C 한 사인 값 파이에서 C 사인 C 사인 C랑 똑같지 파이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각도가 C야 사인 값 여기지 자 파이 마이너스야 여기서 사인 값인데 둘이 같잖아 단위원 생각하면 그지? 그래서 사인 C니까 결국에는 얘가 얘기하는 거 5에다가 사인 C를 제곱한 값이 4라는 얘기인 거고 따라서 사인 C를 뭐라고 쓸 수 있어? 루트 5분의 루트 4니까 2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상태야 사인값 무조건 양수가 돼야 되잖아? 음수 아니니까 사인값 양수여야 된다고 여러분 이해돼? C의 각의 범위가 어떻게 돼? 0부터 파이까지이기 때문에 사인 제곱이 5분의 4지 근데 사인 C가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왜냐면 각이 0에서부터 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괜찮지? 이건 괜찮은 표정이야? 그래서 사인 C의 값이 루트 5분의 2로 결정이 되었다 판단이 게 뭐니? 그냥 C일까? C의 값을 구하라고 다 끝났지 이제? 지금 루트 5라는 반지름을 주셨으니까 각과 변의 비율을 주셨잖아 2루트 5라고 그럼 이 2루트 5라는 비율은 사인 C 즉 루트 5분의 2라는 놈과 그 다음에 맞은편 변의 길이를 지금 C라고 세팅을 하는 거지 이 C의 비율이 2루트 5다라고 알려준 거랑 똑같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로 넘겨주면 요거 이렇게 없애주면 C값 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99페이지 질문 96, 97, 00이요 96, 97 00 보현이는? 겹쳐요. 96번 먼저 보자 96번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하면서 조금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건데 연립방정식이잖아 문자가 몇 개야? 3개야 이 ABC 역시 3개란 말이지 식이 몇 개야? 2개 그럼 알고 있지 식 개수와 문자 개수가 같거나 어쨌든 식 개수가 초과해야 해가 풀린다는 걸 알고 있지? 그럼 지금 미지수가 3개인데 시간 2개밖에 없으니까 ABC의 구체적인 값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식이 3개인데 미지수가 3개인데 식이 2개잖아. 그럼 문자가 하나로 통일될 수는 있어. 알겠지? 식이 2개야. 그럼 원래는 미지수가 몇 개기만 해야 돼? 2개 2개기만 해야 되는데 하나 더 많지. 네 이럴 경우에는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합시다. 한 문자로 통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또 뭐랑 똑같은 말이냐면 비율은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비율은 알 수 있다. 요 내용이 여기서만 중요해 일단. 여기선 중요해. 얘네들을 연립을 한번 해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2배 해줄까 이렇게? 2배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2a-2b 플러스 2c 4b 그 다음에 0. 그 다음 요거는 3a 플러스 b 마이너스 2c 이렇게 된 거니까 둘 더해주자. 더해주면 5a 마이너스 3b가 0이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5a는 3b라는 건데 이걸 뭐 a에서 정리하든 b에서 정리하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그냥 a는 쓸게. a는 5분의 3b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나는 지금 b를 주인공으로 놓겠다라는 거거든? a에다가 5분의 3b를 그대로 넣어주면 여기 그냥 쓰자. 여기다가 5분의 3b를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그럼 5분의 3b랑 마이너스 2b를 연산해주면 마이너스 5분의 7b지. 그럼 C값은 5분의 7b라는 거잖아. 그래서 C값은 5분의 7b다.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런 거야. A는 A라는 길이 그대로 쓰겠다는 거고 B는 어떻게 길이를 쓰겠다는 거야? 뭐라는 거야? B라는 거는 B라는 길이로 그대로 쓰겠다는 거고 A라는 거는 5분의 3b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고 C라는 길이는 5분의 7b로 표현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사실 A 길이와 B 길이와 C 길이에 뭐가 나온 거랑 똑같다고? 비율이 나오는 거야. 몇 대 몇 대 몇인 거야? 5분의 3대 1대 5분의 7이라고 나온 거고 좀 더 보기 좋게 5를 곱해주면 3대 5대 7이라고 나온 거랑 똑같은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풀어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sin A랑 sin B랑 sin C의 비율이라고 했잖아. sin 값의 비율은 세 변의 길이의 비율과 똑같으니까 이게 그대로 정답이 되는 거야. 자, 넘어가서 797번 봅시다. 797번. 너네 학교 안 가는 거지? 네. 집에 그냥 있다 오는 거야? 네. 집에서 뭐 하다가 너네? 다이어트 할 거야. 이하는 다이어트? 그거 먹으면서 얘기하니까 웃기긴 하다. 도영이는? 저 워낙 늦게 자가지고 어. 기억나요. 보자. 삼각형 ABC인데 자, 식을 보면 사인의 A 플러스 B 보자마자 일단 무슨 생각 들어야 돼? 파이 마이너스 C 정도로 생각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사인 B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A로 바로 생각을 일단 할 수 있어야 돼. 마찬가지로 사인 C 플러스 A인데 이거는 파이 마이너스 B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요거에 대한 비율을 5대 4대 7로 준 상태다. 내가 마지막에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AC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플러스 C제곱. 여기서 ABC는 맞은편에 있는 변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지, 삼각형에서. 자, 이거 그럼 어떻게 바꾼다고? 파이 마이너스 C지. 그럼 사인 파이 마이너스는 누구랑 똑같다고? 사인 C랑 똑같다는 거야. 이 어차피 사인 C인 거고 얘는 이 어차피 사인 A인 거고 얘는 사인 B인 거야. 그치? 그럼 사인 C, A, B의 비율을 어떻게 준 거지? 5대 4대 7이라고 준 거랑 똑같으니까.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인 C의 맞은편에 있는 C의 길이와 사인 A의 맞은편에 있는 스몰 a, 사인 B의 맞은편에 있는 스몰 b 있지? 얘의 비율이 몇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5대 4대 7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고, 따라서 우리는 C의 값을 그냥 5K 정도로 작성을 하고 A의 값은 4K라고 써버리고 B 값은 7K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겠지. 괜찮지? 이 식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주면 자, A의 값은 4K, C 값은 5K라고 했으니까 분 5는 20K 제곱이라고 일단 써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A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16K 제곱이라고 써주고 다 제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잖아. B 제곱하면 49K 제곱이고 C 제곱하면 25K 제곱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 K 제곱 다 없어지는 거니까 밑에 20만 남아있는 거고 위에는 25랑 16을 더하면 41이야? 41이랑 49를 더하면 90인 거지. 따라서 그 값이
2분의 9다. 이렇게 정답 내주면 됩니다. 괜찮지? 넘어가서 그 다음 문제 800번 문제 봅시다. 800번. 삼각형 ABC에서 나와 있는 관계식이 코사인 A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또 코사인 B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코사인 C도 제곱해서 뺀 다음에 이 값이 마이너스 1이다. 뭐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일단 봐봐. 우리는 아직 뭐 초보 단계니까 좀 얍삽하게 좀 생각을 하자고. 우리가 코사인 법칙을 배우기 전에 문제지. 그럼 코사인은 내 눈에 보이는 게 좀 별로인 거지. 그럼 보자마자 일단 코사인 제곱을 뭘로 바꿔버려? 1 마이너스 사인.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일단 바꾸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얘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1 정도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준 다음에 식정리를 해볼게. 사인이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지. 그래서 사인 제곱 B 플러스 사인 제곱 C 마이너스 사인 제곱 A 이렇게 쓰고 1이랑 여기 마이너스 1 만나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인데 여기 마이너스 1이랑 서로 없어지지.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0이라는 얘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근데 우리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알고 있는 게 만약에 사인 B의 맞은편 변을 스몰 b라고 얘기를 하면 그냥 얘를 BK의 제곱 정도로 쓸 수 있지. 사인 C의 맞은편의 길이를 C라고 설정을 한다면 그 C의 길이를 뭐 CK라고 써가지고 비율 관계를 통해서 CK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AK의 제곱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 관계식을 정리를 이제 해주면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했더니 그게 A제곱이었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되는 거니까 A가 빗변이 되는 거고 BC를 밑변과 높이로 하는 직각삼각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얘들아 요거 이해되니? 사인 A를 그대로 뭐라고 써도 된다? AK라고 써버려도 된다. 왜냐면 스몰 a와 k의 비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문제 풀이 갈 거예요. 우리 코사인 법칙까지 저번에 얘기했지. 그치? 여러분 앞에 A 단계도 풀어왔을 거고 801번 보자. 자, 삼각형 ABC에서 문제 잘 보고 여러분들 같이 해야 돼. 내가 쓸 동안 그냥 가만히 보지 말고. 자, 여기 6이야. 선분 A의 길이를 6으로 세팅하겠다는 얘기잖아. 그 다음에 3이야. 선분 C의 길이를 3으로 세팅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얘네 사이의 각이 누구야? B가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 각도가 몇이다? 60도다 이렇게 얘기한 상태에서 삼각형 ABC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가 A가 되고 여기 C라고 할 건데 ABC에 외접원이 있지. 자 다시 외접원 얘기가 나온다. 그럼 무슨 법칙 생각해야 돼? 사인 법칙 생각해야 돼. 일단은 외접원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여러분들 사인 법칙을 활용하려면 비율을 알아야 되지. 비율. 그럼 봐봐. 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 그럼 여기 길이를 알아야 비율을 확실하게 아는 거고 그 비율이 이 외접원의 반지름과 연관이 있지. 이해했어? 그럼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길이가 누가 되는 거야? AC 길이가 된다는 거고 이인 각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지. 이인 각이 나오면 코사인 법칙이라고 했잖아. 요 길이를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면 돼.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세팅을 할게. 코사인 법칙 써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자, x제곱은 6의 제곱. 요거 알지? 6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ab잖아. 둘 곱하면 18에다가 코사인 6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 다시 우리 코사인 법칙 어떻게 하자고 했지? 항상 여기 B인각이 있을 거라고 했지? 여기 A, 여기 B. 그래서 여기는 이 길이를 쓰려고 하면 어떻게 쓴다고? 마치 A 빼기 B를 제곱하는 것처럼 쓰면 된다 했지. 써보면 어떻게 돼? A 제곱 나올 거고 B 제곱 나올 거지. 마이너스 2AB도 쓸 거지. 여기 붙는 게 코사인 세타. 여기 세타가 여기 B인각 세타. 오케이? 복습시켜준 거야? 풀어보면 X제곱
제곱이라는 값은 이거 36이고 9니까 45야? 네. 그 다음에 이거 없어지면 마이너스 18이지. 네. 따라서 여기 27이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양수여야 되니까 3루트 3으로 일단 표기가 되겠지. x의 값이 3루트 3이 된다. 그러면 요 각에 대한 정보와 여기 있는 변의 길이를 통해서 사인 법칙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겠지. 그러면 자 사인 60도 분의 맞은편의 길이 3루트 3을 해주면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의 몇 배? 2배가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럼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겠지. 사인 60도면 몇이야?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치? 루트 3, 루트 3 이렇게 없애주고 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R이 6이지. 그럼 R 값이 몇인 거야?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 외접원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9파이라고 해주면 되겠지? 괜찮지?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사인이랑 코사인이 섞이기 시작을 하잖아. 그럼 내가 언제 사인을 써야 되고 언제 코사인을 써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미리 한번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해볼까? 사인부터. 자, 사인 법칙은 일단 첫 번째로는 쌍이 중요해. 쌍. 이 쌍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각 A가 있으면 그 각 A의 맞은편 스몰 A에 집중을 하게 돼. 근데 만약에 각 B가 나와 있으면 각 B의 스몰 B를 집중하게 되지. 그러니까는 사인 법칙은 쌍에 집중한다라고만 일단 기억을 해두고, 그다음 두 번째로가 외접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코사인 법칙은 쌍으로 생각을 일단 하는 게 아니야. 코사인 법칙은 항상 끼인 값을 기준으로 항상 생각을 해주는 거거든. 첫 번째는 뭐냐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끼인 값이 주어졌지. 그럼 어디 길이를 구할 수 있다? 끼인 값의 맞은편을 구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변 길이를 안다라는 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A, 여기 B, 여기 C를 다 알고 있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여기 값을 구해볼 수가 있지. 여기 세타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떻게 쓰면 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쓰면 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2AB로 나눈다면서 각도를 구할 때 쓸 수가 있어. 그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누굴 구하는 걸로 쓸 수가 있다고? 각을 알아내기 위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일단 대충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문제를 보면 언제 사인, 언제 코사인이 좀 눈에 보일 거야. 가봅시다. 지금 얘들아 810 몇 번 했니? 저희 801번 했어요. 801번 했니? 805번 봅시다. 자, 805번 보면은 삼각형 ABC에서 세 변의 길이 3A 플러스 2B 마이너스 3C는 0이라는 식 하나랑 4A 마이너스 4B 플러스 C는 0이라는 식을 주셨으니까 이걸 통해서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무슨 율? 아까 얘기했지. 비율을 알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선생님이 얘기할 때 이거 하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삼각형 A, B, C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2배 확대한 거야. 이렇게 2배 확대한 거야. 이걸 이 두 삼각형이 뭐라고 얘기하지? 닮음이라고 하지. 합동은 완전 똑같은 거고 닮음은 세 변의 길이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 만약에 여기 A, 여기 B, 여기 C라고 세팅하면 여기를 그냥 뭐라고 하면 돼? AK, 여기 BK, CK라고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야. 일단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세 변의 비율만 알아도 각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두 번째 내용이거든. 방금 여기 했던 거 기억하지? 세변의 길이를 알면 각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세변의 길이를 아는 게 아니라 세변의 뭐만 알아도? 비율만 알아도 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7이라고 나온 거야. 아니지. 3, 5, 7이라고 나온 게 아니라 얘랑 얘의 비율이 몇이라고 나온 거야? 3, 5, 7이라고 나온 거야. 그럼 걔는 즉 3K, 5K, 7K로 만들어진 이 삼각형은 결국 원본이 누구야? 3, 5, 7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해? 얘랑 얘는 서로 닮음이라는 걸 가정을 하면 3K, 5K, 7K라고 써진 삼각형은 사실 원본이 누구다? 3, 5, 7로 쓰여진 삼각형이라는 거고 이 각과 이 각이 같겠니? 다르겠니? 같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코사인 값을 구할 때 굳이 3K, 5K, 7K 삼각형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굴 쓰면 돼? 3, 5, 7을 쓰면 된다는 거야. 그치? 세 변의 길이를 알잖아. 그럼 걔의 원본으로 그냥 각을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해볼게. 자, 어떻게 비율이 나오는지 먼저 볼 거니까 연립을 먼저 한번 해볼게. 위에다가 2를 곱하는 걸로 합시다. 위에 2를 곱해주면 6a 플러스 4b에 마이너스 6c는 0이고 얘는 4a에 마이너스 4b에다가 플러스 3는 0 이렇게 된 거니까 둘 더해주면 10a 마이너스 5c는 0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이 a는 c라고 정리가 되겠지? 그럼 c를 a로 표현한 거니까 다 a로 표현을 해버리자. 그러면 c 자리에 2a가 들어갈 거야.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6a지. 마이너스 6a랑 3a가 만나면 마이너스 3a 넘어가면 2b는 3a지. 맞지? 그럼 b 입장에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니? b는 2분의 3a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니까 각각 다 표현됐지. 그럼 마치 이런 거야. 자, 이 a의 길이는 그냥 a라고 쓰겠다 이 말이야. a. b 길이는 뭐라고 쓰겠다는 거야? 2분의 3a라고 쓰겠다는 거야. c 길이는 뭐라고 쓰겠다는 거야? 2a로 쓰겠다는 거야. 비율이 다 나왔지. 비율이 지금 어떻게 나왔니? 1대 2분의 3대 2라고 썼는데 간단하게 2를 곱해주기만 하면 2대 3대 4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원본 삼각형 어떤 걸 떠올리면 된다고? 2, 3, 4짜리 삼각형을 통해서 각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마무리 지어보자.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코사인 A를 구하라고 했잖아. 코사인 A는 여기니? 여기 구하면 되지? 자, 코사인 A는 어떻게 쓰면 돼? 4제곱 더하기 3제곱 마이너스 2제곱 해주고 2에다가 3, 4 곱한 거 12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정리해주면 16이랑 9 더하니까 25잖아. 25에서 4 빼면은 21이고 밑에는 24 따라가서 3으로 엮는다면 8분의 7로 정답 내주면 되겠지.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 요 내용이다. 요 내용이야. 세변의 비율을 안다는 건 마치 뭘 아는 것과 같다? 길이를 알고 있는 거랑 다름이 없다라는 거야. 세변의 비율을 알고 있다는 건 원본 삼각형의 길이를 알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각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넘어가서 809번 봅시다. 809번. 809는 진짜 쉬운 거다. 보면 이런 거지. 여기 각이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이 이 세타를 늘리기 전의 길이가 이 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 세타를 내가 좀 더 벌릴 거야. 그럼 이 초록색깔 선이 어떻게 되니? 길어지니 짧아지니? 짧아질 거 아니야. 그럼 길어질 거 아니야. 이 각이 넓어지면 여기 길이가 길어지겠지, 그치? 무슨 말이냐면 어떤 각과 쌍을 이루고 있는 맞은편 변의 길이 있지. 걔는 각이 커지면 길이도 커진다는 얘기야. 각이 커지면 길이도 커진다는 얘기야. 자, 문제 보면 세 변의 길이가 나와 있거든. 첫 번째 길이가 1이고 두 번째 길이가 2루트 2고 세 번째 길이가 루트 13이잖아.
이 중에서 제일 긴 게 누구니? A 루트 13이지. 루트 13이 제일 긴 길이지. 네. 그러면은 이 변의 맞은편에 있는 각이 제일 컸을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변의 길이가 제일 길잖아. 그럼 이 변의 맞은편에 있는 각이 제일 벌어져 있었다는 뜻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다. 그럼 지금 내가 풀어야 되는 게 삼각형 ABC의 최대각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최대각은 루트 13이 어디에 있을 수밖에 없어? 맞은편, 쌍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나머지 변이 1이랑 2 루트 2가 된 거야. 문제상 아주 정확하지? 세 변의 길이가 나온 상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 그럼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지. 그러면은 자, 그걸 코사인 세타라고 세팅을 해서 보여주면 1제곱에다가 2루트 2의 제곱이니까 8이라고 바로 쓸게. 마이너스 루트 13의 제곱이니까 루트 13이라고 쓸 거고 밑에 2에다가 둘 곱한 값이 2 루트 2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정리해주면 1이랑 8 더한 거 9 빼기 13이니까 마이너스 4야. 밑에는 4 루트 2야. 따라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특수각과 연관이 있겠지. 세타가 몇이라는 뜻이야? 대답합시다. 이거는 세타가 몇이길래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야? 45도 45도일 땐 루트 2분의 1이야. 좋아.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는데? 그리고 세타는 삼각형의 한 각이기 때문에 0보다 클 거고 파이보다 안쪽에 있어야 돼. 45도가 될 때는 그냥 루트 2분의 1이야.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돼야 하는데 135도 135도가 되겠지. 135도. 세타의 값이 몇이다? 135도. 이렇게 해서 정답을 내주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넘어가서 813번 봅시다. 813번. 자, 813번 보면은 이거 너무 쉽지, 이제? 이거 왜 낸 거지, 이거 갑자기? 813번 보자.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의 비율이 3대 5대 7이다 이렇게 나와있지? 자, 그러면 사인 A의 맞은편 변이 A고 맞은편 변이 B고 맞은편 변이 C라고 했을 때 얘랑 이루는 비율의 길이가 비율이 어차피 똑같잖아. 그럼 그냥 A를 3K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고 B를 5K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 C를 7K라고 써도 아무 상관이 없지. 여기까지 얘들아 이해하는 거야? 네 그러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나온 건 아니지만 길이 뭐가 나왔어? 비율이 나왔을 때 각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럼 그냥 3, 5, 7 세 변의 길이라는 삼각형을 생각하면 되는 거지. 구해야 되는 게 어디니? 각 C라고 했으니까 각 C의 맞은편에 있는 게 7이지 7. 그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7이라고 하고 여기 각 C라고 하고 그럼 나머지를 뭐라고 세팅하면 돼? 3이랑 5라고만 세팅을 하면 돼. 여러분들 여기 K 쓰면 손해야. K를 쓰면 식이 좀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3, 5, 7이라고 생각을 해. 자, 씁시다.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코사인 C를 구해야 되거든. 그러면 3제곱 더하기 5제곱 마이너스 7제곱을 해주고 분 뭐에다가 2에다가 3이랑 5 곱한 거니까 15라고 써주면 코사인 C지, 그지? 구해주면 9랑 25 더한 거니까 34지. 34에서 49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15지. 밑에는 2 곱하기 15가 있는 거니까 연산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지?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네 120 120도.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려면 C는 120도. 그래서 C가 120도다. 이렇게 정답을 내주면 되는 거지.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816번 봅시다. 816번.
얘들아 이 문제 풀기 전에 있잖아. 여기 앞쪽으로 살짝 넘어가가지고 99페이지에 유형 4 봐봐. 99페이지에 유형 4번 봐봐. 본인들 이거 문제 풀었던 거 살짝 기억이 날 텐데 사실 이 문제 풀 때 풀이가 정해져 있지 않았니? 사인 A라고 되어 있으면 얘를 국번을 뭘로 바꿔버리면 돼? AK라고 바꿔버리면 되고 사인 B라고 나와 있으면 BK로 바꿔서 그냥 식을 써버리면 다 나오지 그냥. 유형 4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다 풀렸거든? 자, 다시 넘어가봐. 지금 816번에 있는 유형 9 있잖아. 이 유형 9는 이번엔 사인이 아니라 코사인이 있으면 어떻게 세팅을 할 건데 이게 문제야. 알겠지? 코사인이 있을 때 그럼 세팅을 어떻게 할 거냐? 요 공식을 그대로 적어주면 돼. 코사인의 이 공식을. 코사인 법칙으로 적어주면 이거 어떻게 쓰면 돼, 얘들아? 각 A 양변에 있는 건 BC겠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을 해주고 여기다가 2BC 그대로 써주면 돼. 그러면 이제 유형 9에 왔으니까 코사인만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사인이랑 코사인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같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럼 사인은 사인대로 코사인은 코사인대로 바꿔주면 돼. 그 다음에 관계식을 마지막에 정리만 해주면 된다. 이게 이 문제에 대한 설명의 끝이야. 자, 한번 해볼게. 자, 지금 816번 같은 경우는 사인은 없고 코사인만 있거든? 그럼 여기는 코사인 C랑 코사인 A를 요거 그대로 바꿔주면 되니까 자, C를 바꿔보면 자, A 그대로 써주고 코사인 C니까 어떻게 쓰면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C제곱을 빼주고 밑에 2AB라고 써주면 되겠지? 똑같다. 자, C라고 써주고 코사인 A 써줄 거야?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써주고 2BC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얘네 둘이 등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된 거니까 생각보다 너무 쉽게 되거든? 2랑 2 없어지겠지? B랑 여기 B 없어지겠지? 여기 A랑 약분돼서 없어지지? 여기는 C랑 여기는 C랑 약분돼서 없어지지? 그럼 좌변에 남아있는 관계식이랑 우변에 있는 관계식을 한쪽으로 합쳐주면 B제곱이랑 B제곱이 또 겹치기 때문에 여기 둘이 없어져. 그럼 A제곱 한쪽으로 몰면은 2A제곱이고 C제곱 한쪽으로 몰면 2C제곱이야. 따라서 A제곱이랑 C제곱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데 A랑 C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양수란 말이야. 따라서 A랑 C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니까 A랑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판단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코사인을 바꿔서 그대로 식작성만 해주면 된다 뭐 이런 얘기다. 사인이랑 섞여 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819랑 넘어가야 되는데 또 수업을 좀 해야 됩니다. 한다? 삼각형의 넓이야.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A랑 B랑 C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한쪽을 뭘로 잡아? 밑변으로 세팅을 하지. 그럼 맞은편에 있는 점을 어떻게 해? 수선을 내리지? 그리고 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높이라고 부르지. 얘를 밑변이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해주면 돼? 곱해서 2분의 1로 나누면 된다는 게 기본적인 삼각형의 넓이를 쓰는 방식이야. 이걸 이제 우리가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볼 건데 이런 거지. 한 놈을 밑변으로 세팅하는 건 똑같아. 근데 우리가 사인을 활용할 거야. 사인을.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높이 있잖아. 높이. 이 높이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AB 성분 있지. AB 성분. 요 AB 성분에다가 그래 이렇게 해보자. 얘들 여기를 0,0이라고 생각해봐. 0,0. 그럼 여기 A점 있지? A점은 뭐라고 쓰면 돼?
취소. 자, 여기 h를 쓰려고 해. 그러면 이런 거야. 이 선분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선분의 길이를 선생님이 a라고 세팅을 해볼게. a라고 세팅을 해볼게. 사인은 쉽게 얘기해서 y좌표로 생각을 하자 했고, 코사인은 쉽게 얘기해서 x좌표로 생각을 하자 했지. 여기 a에다가 여기 세타라고 해볼게. a에다가 사인 세타를 먹여버리잖아? 그럼 여기 y 성분이 돼. 응? 여기 a 길이에다가 코사인을 먹이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먹인다는 게 뭔 소리야? 아, 그렇지. 뭐 서로 지푸라기 먹이려는 것도 아니고. 먹인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그래. 오늘 이렇게 볼까? 자, 요 선분의 길이가 여러분 3이야, 3. 여기 이러고 있는 세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좌표를 써볼 거거든? 요 점의 좌표를 3에다가 사인을 곱하면 여기지. 이거 알아? 그것만 알면 돼. 그럼 3에다가 사인을 먹인다는 게 사인을 곱한다는 뜻이었어. 사인을 먹인다는 거지. 그럼 그게 y 성분이 되지. 이렇게? 코사인을 먹이면 어떻게 돼? 이게 요 밑변의 길이, 즉 x 성분이 되겠지. 어떤 대각선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쪼개는 방법이야. 다시 어떤 대각선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쪼개는 방법이야. 어떤 대각선의 y 성분을 원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각선에다가 사인을 먹이면 된다는 거야. 어떤 대각선의 그림자지, 그림자. 햇빛 비칠 때 이 x 성분을 원해.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코사인을 먹이면 되지 않냐고 이런 거지. 그럼 봐봐.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구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BC 길이는 안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여기 높이가 필요하지. 그럼 이 높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대각선에다가 여기 사인을 먹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래 쓰던 식 잘 봐. a 곱하기 b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식을 이렇게 썼었는데 여기는 b를 여기 BC에 그냥 밑변으로 고정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는 높이 있잖아, 높이. 높이를 이 길이를 그냥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 길이에다가 사인을 먹이면 그게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높이가 된다는 얘기야, 높이. 높이가 돼버린다는 거지. 조금 심화시켜서 여러분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만약에 내가 AC, 여기 AC 길이 있지. 그리고 여기 있는 BC 길이 있잖아. 얘네 둘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BC의 길이는 B로 고정을 시켜. 됐지? 그럼 필요한 게 또 여전히 이거 높이지. 그럼 이 대각선에 어떤 성분을 원해? Y 성분을 원하지. 그럼 사인을 먹어야 돼, 코사인을 먹어야 돼. 그럼 요 각에 대한, 이 각은 세타랑 다르겠지. 알파라고 한다면 이 알파 사인 값을 먹이면 높이로 바뀐다는 거야. 높이로 바뀐다. 대각선이 뭘로 바뀐다? 높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B 길이는 그대로 준 다음에 여기 AC 길이를 만약에 C라고 설정을 했다면 C에다가 어떻게 하면 된다? 사인 알파를 해주면 저게 높이로 바뀐다는 거야.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완성됐지? 거기에 이제 뭐 하면 돼? 2분의 1만 해주면 삼각형의 넓이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게 기본적인 설정이지.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밑변이랑 높이를 알면 넓이를 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제가 정리해보면 어떤 삼각형 ABC에서 한 변의 길이 다른 한 변의 길이를 알아? 근데 그 사이에 뭘 알아? 끼인 값을 알아. 이러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구하면 될까? 누굴 밑변으로 할래? BC. 그럼 여기 B를 밑변으로 놓자.
여기 B에다 필요한 게 높이지. 높이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사인 B. A에다가 사인을 먹여버리면 된다고. 사인 B. 그럼 높이로 바뀐다는 거지. 그럼 A에다가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아, 사인 세타.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에 2분의 1만 해주면 넓이 구할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A 있지 A 얘를 밑변으로 볼 수도 있겠지. 얘를 밑변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 높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B에다가 뭘 먹이면 돼? 사인을 먹이면 높이가 나오겠지. 이해해? 같은 원리야. 누굴 밑변으로 보겠다고? 얘를 밑변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럼 얘가 대각선이지. 이 대각선의 높이를 원해. 그럼 누구 곱하면 된다고? 사인을 또 곱해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B 길이에다가 사인을 먹여주면 이게 또 뭘로 바뀐다? 높이로 바뀐다는 거야. 거기에 다시 뭘 해줘? 이런 삼각형의 넓이인데 둘은 당연히 어떻겠니? 똑같지. 같은 표현이지. 알겠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세 가지가 누구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이다라고 정리를 해주면 돼. 알겠지? 두 변, 끼인 각. 이게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원리가 된다. 알겠지? 다음 두 번째로는 또 뭐 있었냐? 아, 외접원. 자, 외접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 삼각형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이 상태에서 내가 누굴 구하고 싶냐면 여기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나에게 주어진 단서가 여기 스몰 a랑 스몰 b랑 스몰 c가 있다라고 해보자. 내가 여기 a랑 여기 b랑 여기 c를 알아? 그럼 이제 어디만 알면 돼? 끼인 각이니까 아무 데나 하나만 알면 되지. 여기에 대한 사인 값을 알면 되는 거야? 잘 봐야 되는데? 그럼 여기 사인을 알고 여기 c 길이를 알잖아. 그치? 그럼 얘네 둘의 비율인 외접원의 반지름도 알 수가 있지? 맞지?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할 거야. 근데 저거는 사인이랑 다른 거야 그냥. 각 B랑 마주 보는 게. 세팅을? 오케이. 그럼 여기를 A로 하고 여기를 B로 하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자, 요 놈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 R이라고 일단 세팅을 한번 해보자. 이 상태에서 한번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써볼게. 나의 전략은 이렇게 돼. A랑 그 다음에 C, A를 밑변으로 세팅을 해서 A에다가 그럼 C 대각선의 높이가 필요하지. 그럼 C에다가 뭘 먹여버리면 돼? 사인을 먹이면 되는데 사인은 어디 먹여야 돼? B를 먹어야 되니까 사인 B라고 써보자. 거기다 마지막에 뭐만 해주면 돼? 2분의 1만 해주면 되는 거잖아? 내가 R을 알고 있거든? R을 알고 있어. 그럼 사인 B를 표현할 수가 있지. 사인 B 어떻게 표현하면 돼? 사인 B분의 스몰 B의 비율이 몇이다? 2R이다라는 걸 통해서 스몰 B 말고 사인 B를 표현하려면 사인 B 1로 넘겨주고 2R 1로 놓으면 되지. 그럼 사인 B를 뭐라고 쓰면 돼? 2R분의 스몰 B라고 쓰면 되겠지? 맞지? 이걸 쫙 풀어보면 A, B, C 곱해지고 밑에 2R 있는 거고 거기에 2분의 1 이렇게 있는 거지? 이게 외접원 안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첫 번째 공식이 돼. A, B, C 분모에 4R이 있는 거지. 근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야,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이거 어차피 너희 조금 있으면 까먹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 공식을 몰라도 그냥 이 삼각형을 보고 어떻게 하면 돼? 이 넓이식을 쓸 줄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지금. 이 결과물은 사실 별로 안 중요해. 이거 안 중요해? 이거는 안 중요해, 이거는. 그럼 반대로 해보자. 이번에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게 아니라 여기 사인 B가 나와 있고 여기 사인 C가 나와 있고 여기 사인 여기 A지. 이렇게 각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는 없어. 이게 지금 된 거야? 두
번째 상황에서 넓이를 한번 써보자. 그럼 일단 전략은 똑같이 갈까? BC 길이 있지. 여기를 스몰 a, 그 다음 여기 길이를 스몰 c 이렇게 한번 써보자. 그러면은 a에다가 c에다가 사인을 먹여버려. c에다가 사인 b를 먹여버려. 거기에 2분의 1을 하면 되지. 근데 중요한 건 사인 b는 아는데 스몰이랑 스몰 c를 알아 몰라? 모르잖아. 그럼 그걸 또 뭘로 써주면 돼? 얘를 이용해서 비율로 써주면 되지. 그럼 첫 번째 스몰 a 사인 a 사이에는 비율이 있지. 그 비율이 몇이야? 2r이라는 거야. 그럼 스몰 a는 뭐라고 쓰면 돼? 2r에다가 사인 a라고 써주면 되는 거고, 같은 원리로 스몰 c는 뭐라고 써주면 돼? 2r에다가 사인 c라고 써주면 되는 거니까 얘를 쫙 정리를 해주면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를 다 곱하지. 2랑 이거 하나 없어지지. 그럼 마지막에 2만 이렇게 하나 남는 거지. r 두 개 있으니까 뭐라고 써야 돼? r 제곱 써줄 거고. 근데 이거를 외우기가 좀 그렇지 않냐는 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이게 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쓰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지? 좀 이따 연습 한번 해보자. 우리가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결국은 외워야 되는 사람인지 한번 해보자고. 좀 이따가. 외접원 상황이다. 외접원 상황. 외접원 상황 다음 상황이 뭐겠니? 내접원 상황이야. 내접원 상황 보자. 내접원 상황은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안에서 이렇게 내접하는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야. 이거는 외워도 좋아. 왜냐면 워낙 많이 나와서. 워낙 많이 나와서 여러분들 하다 보면 외울 거야. 자, 이 내접원의 중심을 여기로 세팅을 하면 저기 접점 있지? 접점까지 이은 거, 접점까지 이은 거, 접점까지 이은 거. 여기 무슨 직? 수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지? 자, 이 삼각형, 전체 삼각형의 넓이 있잖아.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요게 얘들아 첫 번째 삼각형이다. 선 잘 봤니? 요게 두 번째 삼각형이다. 요게 세 번째 삼각형이다. 1번 삼각형이랑 2번 삼각형이랑 3번 삼각형을 더하면 이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지. 괜찮지? 자,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항상 세팅은 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준 상태에서 시작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내접원의 반지름을 준 상태다? 그러면 이 첫 번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을 높이로 그냥 보면 되겠지. 밑변이 누가 되는 거야? 요 길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 선생님이 스몰 c라고 세팅을 하자. 여기 스몰 a, 여기 스몰 b라고 변의 길이를 세팅을 한 거야. 첫 번째 삼각형 뭐라고 쓰면 돼 그러면? C c에다가 r을 곱하고 2분의 1을 하면 되겠지. 괜찮지? 두 번째 삼각형은 B 곱하기 A 곱하기 a에다가 또 r을 곱하고 2분의 1을 해주면 되겠지. 세 번째 삼각형은 B 곱하기 b에다가 r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얘네 세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누구야? 2분의 r로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식이 2분의 1 r로 묶여져. 그 다음에 누굴 더해주면 돼? 요 세 밑변의 길이 a랑 b랑 c를 더해주면 이게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상황이냐면 내접원 상황이다. 알겠지? 내접원 상황. 얘는 외워도 좋아. 근데 안 외워도 어차피 외워질 거야. 너무 많이 써서. 됐습니다. 이게 내접원 상황이다. 마지막 헤론의 공식. 자, 헤론의 공식은 조건이 있는데 아주 좋은 조건이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변의 길이를 알기만 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는 약간 깡패 같은 공식이야. 깡패 같은 공식이지. 자, 원래는 이런 거야. 3이고 여기 5고 7이야. 우리가 원래 알던 기술을 통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단 말이야. 일단 내접원 상황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왜냐면
외접원도 없고 외접원도 없잖아 지금. 그냥 생 삼각형만 이게 있는 상태잖아. 그럼 우리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원래 알고 있던 제일 베이직한 기술을 사용해야 되지. 여기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를 알던지 여기를 알아야겠지. 왜냐면 두 변과 끼인각이 필요하잖아. 아니야? 맞아요.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를 아니까 이 각을 알던지 이 길이를 알고 이 길이를 아니까 이 각을 알던지 뭘 알아야 되지, 그치? 그럼 만약에 내가 요 길이를 세타로 해서 이 길이를 알아내려고 한다고 쳐보자. 그럼 요 길이 어떻게 알아내면 될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각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려면 코사인 법칙을 써야겠지. 그럼 코사인 C 어떻게 써야 돼? 세타라고 할까? 코사인 세타. 3제곱에다가 플러스 5제곱을 해주고 마이너스 7제곱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 2에다가 3, 5, 15 이렇게 된 거지. 이러면 코사인 세타에 대한 정보가 나오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코사인이 아니라 누구야? 사인이 필요하지. 이거 사인값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사인값.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 돼야 되지. 1에서 코사인 제곱 세타를 빼가지고 루트를 씌워주면 사인 세타가 나오겠지? 연산해가지고 여기 넣어주고 하면 사인 세타가 나올 거 아니야. 됐지? 그럼 마지막에 삼각형의 넓이 어떻게 쓰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세타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원래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헤론의 공식이 교과 과정에 있는지 모르겠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없었거든? 요새는 좀 있는 것 같아.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게 헤론의 공식이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세 변의 길이 있지? 얘네를 다 더해. 다 더해. 그 다음에 2로 나눠. 2로 나눠. 얘를 스몰 s라고 얘기를 할게. 스몰 s. 스몰 s. 그럼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스몰 s에다가 스몰 s에서 한 변의 길이를 뺀 거, 스몰 s에다가 또 한 변의 길이를 뺀 거, 스몰 s에다가 또 한 변의 길이를 뺀 거. 이걸 루트 안에 다 넣어가지고 곱해주면 돼. 여기서 스몰 a라는 건 지금 상황에서 뭐라고 하면 돼? 3, 5, 7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지. 스몰 s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세 변의 길이를 다 더해서 2로 나눈 값을 얘기한다. 알겠지? 자, 헤론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줄게. 헤론의 공식을 구할 때 이거 그 삼각형의 넓이를 얘기해. 삼각형의 넓이 스몰 s에다가 스몰 s에서 한 변 뺀 거, 다시 스몰 s에서 한 변 뺀 거, 다시 스몰 s에서 한 변 뺀 거를 루트 안에 연달아서 곱해줄 거야. 여기서 스몰 s가 의미하는 건 뭐라고? 세 변의 길이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라는 거야. 알겠지?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 헤론의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819번) 봅시다. 819번. 거기 얘들아 819번 말고 앞에 A 단계를 먼저 보자. A 단계. 거기 777번 봐봐. 97페이지에 777번. 자, 보면은 한 분 A의 길이, 그 다음에 B의 길이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각이 각 C지. 거기를 30도라고 준 상태야. 그럼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에 대한 정보를 줬으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수 있겠지. 어떻게 구하면 되지? A가 지금 몇이냐면은 8이라고 얘기했고 B 길이는 12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어떻게 구하면 돼? 8에다가 12를 곱해서 둘 중 하나한테 사인을 먹이면 되지. 그럼 그게 높이로 변할 거잖아? 거기에다가 2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되지? 지코가 옛날에 북한 평양으로
공연을 갔어. 지코는 막 막 노래를 부르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막 춤을 추거든? 그때 TV에서 북한 그 관광 보고 있는 관람객들의 씬을 보여준 거야. 그게 마치 너네들의 지금 모습과 너무 닮았었어. 와. 아니, 무슨 리액션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8 곱하기 12를 했단 말이야. 사인을 먹이지. 근데 이 사인을 여기 먹이든 그게 중요해? 안 중요해. 먹이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높이가 돼버리는 거고, 여기 먹으면 얘가 높이가 돼버린단 말이야. 거기에 2분의 1을 곱한 거다 이거지. 연산해주자. 그럼 이거 12 이렇게 하면 6, 8, 48이지. 거기다가 사인 30도면 몇이야? 2분의 1 되는 거니까 24가 넓이구나.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삼각형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지. 780번 보자. 780번 보면 삼각형 ABC의 세변의 길이의 합이 20이다. 적어놓을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20이다 나와있고, 내적 1이 나와있다. 그지? 내적은 I 루트 3이다 라고 나와있는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기억하지? 중심이고 이렇게 있는 거야. 첫 번째 삼각형이 누구야? 이렇게 먼저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A 길이다. R을 곱해서 2분의 1. 여기는 여기 길이랑 R을 곱해서 또 2분의 1. 여기는 이거랑 R을 곱해서 또 2분의 1 이렇게 하는 거지. 했더니 그 식이 어떻게 나와? 2분의 1 R에다가 A랑 B랑 C가 이렇게 가만히 묶이게 되지. 결국 세변의 길이가 다른 게 세변의 길이밖에 없으니까. 2분의 1에다가 R값이 루트 3이고 A, B, C 더하기 20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지. 곱해주면은 10 루트 3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된 거야. 이게 내적원 상황입니다. 내적원 상황. 781번 봐봐. 한 번 더 해볼게. 자, 781번 보면 넓이가 18인 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넓이를 미리 주셨지. 삼각형 ABC의 넓이가 18이라고 했어. 세 변의 길이의 합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이 18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내저번 반지름 R을 구하시오가 문제가 된 거니까 그대로 공식처럼 우리 써줄까 그러면 2분의 1 R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18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지. 했더니 얘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18이 나왔다는 거니까 R 값이 몇이다? 2다 이렇게 답 내주면 되는 거지.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유형 10, 819번 봅시다. 819번. 야, 항상 넓이까지만 해봅시다. 넓이까지만. 응? 넓이까지만 해봅시다. 819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 코사인 이 파트가 문제가 어려워지면 되게 어려워져. A, B, C 그 개념 수업이니까 내가 많은 걸 하지 못하는데 자, 각의 이등분선이 있다. 각의 이등분선. 요 길이가 4 루트 3이고 A에서 C까지의 길이가 3 루트 3이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요 각이 60도다라는 걸 알려줬지, 그치? 아,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 D 길인데 여기가 D야. 선생님이 여기 있는 넓이 파트 있잖아. 넓이 파트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잘 풀려면은 이런 꼴짓을 잘해야 돼. 똑같은 삼각형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각형 ABC의 넓이가 있는데 이 삼각형 ABC를 구하는 방법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일 거야. 응? 어떤 삼각형 ABC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개일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써야 되냐면 결국 1번식을 작성하고 2번식을 작성해서 이 꼴식을 놔야 되는 문제가 거의 태반이야. 응? 다시 어떤 삼각형의 넓이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두 가지 방식으로 표현을 해. 얘네 둘이 똑같다라는 그 이상한 식을 써야 된다고. 당연한 얘기를.
그래야 문제가 풀린다. 얘를 그렇게 할 거야. 얘를 그렇게 할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하게 이변의 길이와 이변의 길이와 이 각이 나와 있지. 그럼 그걸로 표현할 수 있겠지? 어떻게 쓰면 돼? 4 루트 3에다가 3 루트 3을 곱하고 사인 60도를 먹여주고 거기에 2분의 1을 하면 된다. 첫 번째 표현 방식이 된 거야. 됐지? 두 번째, 이 큰 삼각형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합이다라고 볼 수 있지. 괜찮지?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합이다라고 쓸 수도 있겠지. 자, AD 길이를 선생님이 K라고 쓸게. K. 모르잖아? AD 길이를 K라고 쓸게.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 각도가 몇 도야? 30도고 여기 각도도 30도잖아. 그럼 여기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겠지? 써본다. A, B, D 삼각형의 넓이를 쓴다 그러면 4 루트 3에다가 K를 곱해주고 사인을 몇 도로 먹여줘야 돼? 30도로 먹여주고 2분의 1을 해줄 거라는 거고, 플러스 삼각형 ADC의 넓이를 구한다 그러면 AC의 길이가 3 루트 3에다가 AD의 길이가 K에다가 거기에 사인 몇 도를 먹여야 돼? 사인 30도를 먹여서 거기에 2분의 1을 해가지고 둘 더한 게 얘랑 똑같지 않냐는 이런 이상한 식을 써야 된다고. 넓이 파트의 문제들이 거의 어려운 문제는 특히나 더 그러니까 이 메커니즘을 조금 미리 염두를 좀 해줘야 돼. 그래서 얘랑 이제 똑같다라는 걸 풀어주면 되는 거거든. 얘 먼저 정리하자. 사인 60도면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면은 요거 이렇게 없애고, 그 다음에 루트 3이랑 루트 3 만나면 3이지. 3 만나니까 9잖아. 9 루트 3이지? 맞지 얘들아? 그 다음에 요거 정리를 해줄 건데, 사인 30도랑 2분의 1, 사인 30도랑 2분의 1이 공통적으로 있잖아. 그래서 사인 30도면은 2분의 1이지.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 둘은 공통적으로 붙고 남아있는 게 4루트 3K랑 3루트 3K잖아. 그걸 더해주면 7루트 3K지. 이렇게 정리되는 거야. 루트 3이랑 루트 3 없애주고 이거 4가 1로 넘어가면 36이지. 거기에 7이 밑으로 내려오니까 7 이렇게 된 거고, 이게 K 값이 됩니다. 이렇게 구한다는 거야. 알겠지? 이 문제를 너네들이 이 생각을 안 한다라고 치면 떠오르겠니? 안 떠올라 이거.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머릿속에 인식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봐봐. 방금 전에 내적은 문제 막 이렇게 있었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준 거지. 여기 있는 각도가 30도라는 걸 줬어. 그 다음에 A랑 B랑 C 뭐 요거에 대해서 A 길이를 3으로 줬고, 여기를 뭐 4라고 줬고, 뭐 여기를 뭐 2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 그리고 이걸 R이라고 해볼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반지름의 R의 길이를 갑자기 나한테 구해보래. 그럼 여러분들 문제의 애초에 접근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돼? 삼각형 ABC를 쓸 수 있는 방식이 몇 가지일 거다? 최소 2가지 이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첫 번째,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어떻게 쓸 수 있겠어? 얘랑 얘를 곱하고 거기에다가 사인 제곱에서 높이로 만들어주고 2분의 1을 쓸 수도 있겠지. 그럼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도에다가 2분의 1을 써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야. 맞지? 두 번째, 내접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접은 상황에서의 삼각형의 넓이를 쓸 수가 있겠지. 그럼 어떻게 쓰면 돼? 2분의 1 아래다가 2, 3, 4 더한 거니까 9라고 써주면 두 식이 똑같다라고 하면 R만 미지수지. 그래서 R이 나온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린다는 거야. 다시 30도가 없어. 그럼 어떡해? 없어 30도가. 그래서 나한테 R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해야 돼?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의 깡패 공식이 헤론의 공식이라고 했지? 그럼 헤론의 공식 쓰면 어떻게 돼? S 스몰 s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어떻게 하면 돼? 셋 다 더해가지고 이거 2로 나눠주는 건 2분의 9가 되는 거야. 요 안에 식은 어떻게 쓴다? S 2분의 9에다가 2분의 9에서 누구 뺀 거? 2를 뺀 거니까 하나 쓰면 2분의 5 쓰면 되겠지. 2분의 9에서 4를 빼면은 2분의 1이 되면 될 거고 2분의 9에서 3을 빼면은 2분의 3. 2분의 3이 요걸 이제 구해주면은 요 넓이식이 나올 거 아니야. 얘랑 똑같다라고 해도 또 R이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넓이 파트에서 이 메커니즘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다. 넘어가서 822번 말고 823번을 볼 겁니다. 823번 요거 하고 잠깐 쉬자. 823번 자, 세변의 길이가 9랑 10이랑 11이래. 자, 일단 외접한 상황이 이렇게 있는데 요렇게 해가지고 11, 여기 10, 여기 9라고 이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자. 자, 문제를 읽어보면 외접원 얘기도 있고 내접원 얘기도 있지. 그치? 내가 구해야 되는 게 내접원도 구해야 되지. 그 다음에 외접원, 그 다음에 내접원 R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럼 보자. 일단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 ABC의 넓이를 쓸 수 있겠지. 누구로? 헤론의 공식으로. 자, 그럼 일단 스몰 s 먼저 만들어 볼까? 셋 더하면 몇이야? 30인데 2로 나누니까 15야. 자, 루트로 써보면 15 써주고 15에서 11 빼면은 4, 15에서 10 빼면은 5, 15에서 9 빼면은 6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 값은 5랑 5 있고 3이랑 3이 있으니까 15 나오겠지? 30도 나오겠네? 이렇게 될 겁니다. 30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따라서 이 삼각형의 넓이 값을 표현한 첫 번째가 나왔지? 그럼 문제의 세팅답게 두 번째 외접은 상황으로 넓이를 쓰겠지 않아? 맞아? 외접은 상황 저 30루트이에요. 5 2개 3 2개 2 2개 5 2개 3 2개 2 2개 5 2개 3 2개 2 3개? 왜? 30 아니야?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저 뭐라 쓰신지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거. 30 루트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자,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을 거야. 왜? 문제에서 뭐뭐 얘기가 있다고? 외접원 내접원 얘기가 있으면 외접원 상태에서 넓이 쓰는 거, 내접원 상태에서 넓이 쓰는 거. 근데 내접원 상태 우리 지금 이제 한 세 번 해가지고 벌써 기억나지? 어떻게 쓰면 되겠어? 내접원부터 먼저 써보자. 2분의 1에다가 아, 스몰 r에다가 ABC. 다 더한 거니까 30은 끝났어 벌써. 그럼 스몰 r은 나오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외접원 상황 있지? 외접원 상황 공식을 뭐 외워서 이렇게 써도 되는데 직접 한번 해보자는 거야. 두 변의 길이를 아니까 여기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 각을 알아내야 되지. 여기 각. 여기 각을 뭐라고 쓰면 되니? 세타. 세타라고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요 놈이 이루는 일단 식을 먼저 써. 식 써보면은 9랑 10이랑 곱해가지고 사인 세타 먹여주고 거기에다가 2분의 1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모르는 미지수가 누구야? 사인 세타만 구하면 되는 건데 얘랑 똑같다면 누가 나오겠어? 사인 세타가 나와. 그럼 여기 사인 세타가 나오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랑 얘의 비율값이 라지하게 되겠지. 이해돼? 네. 그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거 풉시다. 요 값이 30 루트 2다. 2랑 이거 없애주면 5. 45가 1로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되지? 사인 세타. 괜찮지?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맞은편에 있는 길이니까 10이잖아? 그걸 했더니 그게 2R이다 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사인 세타가 지금 3분의
2루트 2라고 했잖아. 그지? 그럼 2루트 2분의 3으로 이렇게 바꿔서 10을 곱해주면 이게 2R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하나 없애면 5지? 맞니? 왜 도와줄 생각이 없어? 이렇게까지 내가 쭉 도와달라는 거잖아. 그럼 R값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근데 왜 분모가 왜 2루트예요? 루트 2 아니에요? 2 넘겨서 아 여기 사인 세타가 3분의 2루트 2니까 3분의 2루트 2는 맞지? 네. 45 넘어왔으니까 3분의 2루트 2잖아. 사인 세타. 3분의 2루트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여기 10, 2, 1, 5 루트 2 그래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R값 나왔지 그지? 됐고 이것도 구해보자. 요게 30 루트 2가 돼야 된다 했지? 30, 30 딱 없어지네. 그럼 R값은 뭐가 되는 거야? 2루트 2 루트 2가 된다는 거지. 누구에서 누구 빼면 돼? 아 라지 R에서 스몰 R을 빼면 되는 거니까 2 루트 2분의 15에서 2 루트 2를 빼주면 되는 거고 통분시켜준다 생각하면은 밑에를 4로 통분을 시켜. 그럼 얘는 15 루트 2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밑에 4가 됐으니까 8 루트 2잖아. 연산해주면 4분의 7 루트 2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저거 10 곱하는 게 아니라 10 여기 11이네. 아 진짜 아 여기 11이다 11. 네. 그러면은 이거 3 이거 10 맞지? 네. 33 그럼 여기 일로 넘어오면은 33분의 이게 일로 2가 넘어와야 되지. 그럼 20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치? 33분의 일단 이렇게 돼. 사인 세타가. 자, 그러면 사인 세타 분의 누구 해주면 되지? 저 맞은편 길이가 10을 해줬더니 이게 뭐가 된다는 거야? 2R이 된다. 이거 이제 풀어주자. 그럼 요거 이게 없어지지? 2 33 위로 가면은 33 위로 있는 거고 2가 일로 내려오니까 4루트 2 이렇게 된 건가? 그럼 얘는 8분의 33 루트 2 요게 R의 길이가 되는 거지? 아까 스몰 R은 맞을 거야 2 루트 2 그럼 누구에서 누구 빼주면 돼? 8분의 33 루트 2에서 2 루트 2를 빼주면 되는데 2 루트 2를 8로 통분시키면 8분의 16 루트 2잖아 33에서 16 빼면 몇이야? 17이지? 8 이게 내가 한다 그냥 8분의 17 루트 2잖아 그래서 요게 정답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뭐 여러분 몰라 선생님은 그 외적은 안 외우고 있거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외울 거면 외워도 돼. 나 이거 너무 외우겠지. 금방 까먹더라고. 여러분들 외울 거면 외우시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겁니다. 됐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이어서 하는 걸로 하자.